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동안 당무장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이제 당무의 권한은 물론이고 책임까지 오롯이 안게 돼서 진정한 정치력 그리고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새 정책위의장을 지명을 하면서 남은 당직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신임 정책위의장은요, 이 대구 사선의 중진 김상훈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의 전직 공무원인데요. 최근까지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이 정책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개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사실 확실한 친윤으로 꼽히는 정점식 전 의장이 물러난 자리에 한 대표가 친한계 색채가 강한 인물을 앉힐 경우 이 당대 그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왔던 만큼 한 대표는 이 친윤, 친한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선을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원 당규상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이 대통령실과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출근길 관련 질문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대신 김상훈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전 의장님이랑 통화하시거나 전 의장님에게 경고하신 말씀 있으시죠? 정책위장을 좀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김상훈 내정자는 다음 주 초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 대표 당직 인선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지명직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남은 임명직 인선도 끝낼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장이 예상대로 최고위원이 된다면요, 이제 최고위원단 가운데서 의결권을 갖는 9명, 이 가운데 과반인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 이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정점식 전 의장의 사퇴 과정에서 나름 이 정치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점식 전 의장의 자진 사퇴 결심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한동훈 대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인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 다음 날엔 서범수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정점식 전 의장과도 복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한 대표의 행보를 볼 때 한 대표가 강제 해임을 시도하기보단 당사자와 협의 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다. 자진 사퇴기를 터주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점식 전 의장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침묵을 했고 또 이 최고위 회의에선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일각에서는 이 한 대표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기류가 급격하게 바뀐 건 어제 오후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이 당직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못 박았고요. 정 전 의장에 대해서도 정 전 의장의 인품과 능력이 훌륭하지만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런 이 한 대표 발언이 나온 뒤 2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5시쯤요. 정 전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한동훈 대표 목소리와 정점식 전 의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당의 화합과 그리고 2년 뒤의 시선 승리,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
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오늘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정 전 의장은요,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 대표는 면직권, 그러니까 그만두게 만들 권한입니다. 이게 없다 이렇게 덧붙여서 뭔가 좀 뒤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온 게 맞습니다. 네, 정 전 의장은 거치와 관련해 당원 문제를 고민했다면서 당원상 당대표가 정책 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인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 전 의장이 당내 화합을 위해 사퇴를 결심했지만 한 대표에게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은요, 이 한 대표 측과의 갈등으로까지 보는 해석,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의장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몸이 피곤해 오늘 오찬에 참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직후 한 대표와 직접 통화했고 한 대표가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친윤계에서 불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원들끼리 속마음을 얘기하는 수준이다. 당내 분란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 친윤계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화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친한계 역시 정 전 의장이 사퇴 결심을 빨리 하지 않은데 친윤계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서로 큰 상처 없이 사퇴가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쪽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의 어떤 캐릭터 등을 볼 때 정책위 의장이 대표가 바뀌었다고 바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꼭 친한 친윤 이런 거보다도 좀 이렇게 아까 지금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당대표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첫 번째 방점이 있고. 무난히 잘 해결이 된 거죠. 갈등이 며칠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가 서로 인내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점식 의장은 대놓고 나는 계속 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고 또 한동훈 대표도 당신 당장 물러나야 되라면서 후임을 임명한 사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 결과이지 않을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자신의 체제 안정에 큰 걸림돌로 평가됐던 정책위 의장 인선 이렇게 풀어낸 셈이 됐고요. 이제 민생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권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주로 언급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 한 대표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민생 이슈거나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쏠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1일 최고위에서는요, 이 육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기밀 유출 의혹, 그리고 사과 가격, 그리고 이 최근 발생한 1m 장검 살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안보와 물가, 국민 안전도 이 민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생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대표 여론이 들끓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수 전무부처의 핀셋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회동한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정 갈등 사태 등 이런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현황 보고서도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 대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처럼 한 대표가 연일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최근 민생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줬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최고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민생입니다. 물가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민생입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해서 민생에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서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정당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정 간에 한마음으로 화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친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정 전 의장이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 어쨌든지 간에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 이제 자기의 어떤 지도 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진통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운영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친정체제를 완성을 했죠. 최고위원 9명 중에서 5명을 어쨌든 친한이나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친정체제를 완성을 했는데, 하나 좀 그 인재풀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무총장이 서범수, 울산 울주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대구입니다. 대구 서구.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대구예요. 추경호. 이렇게 되니까 중수청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그 중도청, 수도권, 청년, 그래서 수도권 정당을 지향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선 결과는 당 3역을 전부 다 영남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 인재풀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또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워낙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한 그러니까 이유일 수 있긴 90명, 합니다. 지역구 90명 중에 네, 3분의 2가 영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남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일산의 지금 고향이죠. 고향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종엽 전 사무부총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서 또 파생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호남 배려는 또 없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 한 대표가 어떻게 인선을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정점식 그 전 정책위의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정치권에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정책위 의장 자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였나? 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뭐 지방선거 대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물러난다? 저는 그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봅니다. 10수년 동안 정치하는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 그런 생각할 것인데, 처음부터 이 정책위장이 안 물러나고 버티는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친윤그룹이나 또 더 나가서 용산에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그렇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풀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용산과 친윤그룹에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친윤그룹에서는 더 이상 흔들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결국에는 사퇴를 결정했는데, 한간에 우리가 김옥균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동훈이 될지 아니면 친윤이 될지, 그 3.1천하가 그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저는 정청식 전 정책위원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내용은 그런 거였죠. 이제 최고위원단이 4명인가 5명이 그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붕괴가 되는데, 아마 그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그 자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당연직 최고위원 그 한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